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업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갓생을 주제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록을 만화,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강의로 꿀팁을 소개하고 있는 갓생빗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두 편의 영상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덕질만 했을 뿐인데 그걸로 일감이 들어왔다 라는 사례와 두 번째, 제가 처음 외주를 받았던 당시보다 컷당 단가가 5배나 올라갈 수 있었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이거를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후보자를 위한 외주 작화 필수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직 외주 수익화 경험이 없는 분들 또는 몇 번 경험을 했지만 이게 맞나? 이 가격 진짜 내가 노력한 거 대비 제대로 받고 있나? 싶은 생각에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수익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콘텐츠가 무조건 재밌으면 된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요, 제 콘텐츠가 재미있는 거는 인정. 그런데 이를 주는 광고 대행사가 인스타툰에 드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상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정 작업을 요청하고 몇 번까지 한계가 있고 이런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행사를 만나면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소박한 비용을 받고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같은 걸 잘 해놓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건 약속을 잘 정해놓지 않으면 창작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 창작물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뉴스레터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활용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대행사 또는 광고 주는 돈을 벌고 저는 인스타툰 한 편을 제작한 비용만 받게 되는 거. 심지어 이게 내 인스타툰의 주인공 캐릭터가 등장한 케이스라면 훨씬 더 내용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원치 않았던 조건을 강요받아서 내 계정에 평생 공동작업자 설정이 돼서 나는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은 사례인데 흑역사로 남아있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조건들을 잘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혼자서 머리 싸매고 끙끙 고민만 해봤자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프로는 프로인데 아무도 얼마를 받고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탄생하기도 한 건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제가 작년 기준이니까 지금이라면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맨땅에 헤딩하면서 저는 누구의 도움을 그렇게 정확하게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 말인즉슨 2년 반 동안 맨땅에 헤딩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얻은 야생의 노하우가 잔뜩 쌓여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께 광고 대행사의 역할, 그리고 내가 인스타툰 또는 릴스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힌트, 마지막으로 외주 작화를 할 때 최소 비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광고 대행사, 어떤 회사일까요? 주로 광고주와 나,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광고주로부터 프로젝트로 일을 받아서 인스타툰 홍보는 갓생비지에게 시켜야지, 유튜브 홍보는 누구에게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 크리에이터 혹은 광고 수단을 종합해서 한 건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는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광고 대행사를 건너뛰고 자기개발 플랫폼이나 출판사 등에서는 직접 크리에이터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컨택해야 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면 광고 대행사를 중간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DM이나 이메일로 작가님 저희 협업 가능할까요?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보면 적어도 의심 없이 이 일은 수락해도 되겠다라는 힌트를 이런 곳에서 찾아보세요 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종 고객이 누구인가 먼저 봐야죠. 저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연락받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 광고 대행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이메일 도메인 구글.com, 네이버.com 이라는 개인이 쓸 수 있는 이메일인가 혹은 회사의 주소인가 라는 걸로도 좀 유추를 해봤고요. 두 번째, 콘텐츠 대행사가 인스타툰으로
홍보하는데 실적이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이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거 실적, 어떤 기관과 협업을 했는지, 협업 사례, 인스타툰이 있는지, 릴스가 있는지, 웹툰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좋은 힌트가 될 텐데, 협업 요청을 한 내용, 주제, 내 계정에서 꾸준히 연재해오던 콘텐츠 또는 내 캐릭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건 아닐까. 예를 들면 저는 인스타툰 그리면서 먹는 얘기 많이 안 하는데 떡볶이 공동구매 하실래요? 무슨 찹쌀떡 공동구매 하실래요? 라는 거는 제가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성과가 잘 나지도 않을 뿐더러 독자분들도 되게 의아해 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좀 가려서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당한 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가? 보통은 얼마에 진행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이긴 한데,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품 드릴게요, 홍보해 주세요, 아니면은 제품 드리고 추첨해서 팔로워 분들한테도 제품 나눠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드릴게요, 이 정도만이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5번째, 작업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10컷 일주일 만에 가능하시죠?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스토리부터 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일주일은 시간이 사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만드는 거면 모르겠는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광고주 또는 대행사한테 컨펌 받고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확인을 받고 수정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 이런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일주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실제 내가 일반적으로 내 계정에 올리는 개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뭐 한 1.5배 혹은 여유있게 2배 정도까지는 시간 여유를 확보하던지, 아니면 광고주나 대행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완료 기한을 물어보고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을 존중하는가, 계약서를 쓰는데 거부감이 없는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제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용으로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린다, 블로그에도 올린다, 뉴스레터에 포함해서 발송한다, 이런 제2, 제3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이런 것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작성하는가, 이런 태도를 보고도 제대로 된 회사인가, 내가 대우받고 작업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외주작화, 최소 비용 이 정도로 산정해 보시죠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재능 마켓에서 몇 개 캡처를 해봤습니다. 작년 버전이니까 지금은 계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숨고라는 플랫폼에 컷당 15,000원 작업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기는 컷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작업 기간은 5일이에요. 저는 빨리 그리는 게 솔직히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 아마 크몽이었던 것 같은데 14,000원, 컷당 14,000원입니다. 여기는 원본 파일, 뭐 레이어 다 나눈 거 드리고요, 고해상도 파일 드리고요, 배경 들어가고요, 채색도 하고요, 상업적 이용 가능합니다.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피사체, 인물은 3개까지 들어가고, 뭐 시야는 1개밖에 없습니다. 컷은 하나죠. 컷 하나 그리는데 3일 걸려. 컷 하나면 3일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14,000원만 받아서 돈이 남나? 작년에 제가 강연할 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재능 마켓에 올려놓으면 여러 군데에서 일이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그림을 막 많이 그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는 있겠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인스타툰을 그려서 부업을 하면 조금 더 가성비 높은, 제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어도 14,000원 컷이 아닌 정도의 비용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 비용 어느 정도면 좋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최저 시급,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라는 개념을 잡고 최저 시급을 계산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기준이 없다면 내가 먼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각각 내가 한 편의 협업 콘텐츠를 완성할 때까지
얼마가 걸릴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무조건 연속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따로따로 나눠서 작업하더라도 단계별로 이 정도는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작가님 협업하시죠? 라는 이메일을 받고 답장을 하거나 전화 또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에 드는 시간이 0.5일 정도 걸렸다. 받아본 협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라고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한 이틀이 걸린다. 러프콘티 아직 완성은 아니고 밑그림 되게 널널하게 그리는 그림을 그려서 스토리가 그림으로 변경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라고 완성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여기도 러프콘티까지 완성이 되면 그 위에 예쁘게 선을 따고 채색을 하고 경우에 따라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스케치 채색까지 완료된 상태에서도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받고 그 외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또는 부가적인 나중에 레퍼런스가 들어왔다 이런 그림을 참고해 보세요. 버퍼죠. 0.5일 정도 더 더한다 봤을 때 4일, 5일, 6일 총 6일이 들고 하루 8시간 작업하는 기준으로 48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최저시급이 작년 기준으로 9,860원이었고 올해는 아마 10,000원이 넘었죠. 10,000원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10,000원 곱하기 48시간 간단하죠. 48만원 올려서 50만원 10컷 기준으로 50만원 컷당 5만원 이렇게 책정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50만원 꽤 높은데 이렇게 제한해도 될까요? 저는 제가 그 정도 퀄리티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50만원? 근데 비용이 높아서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비싸네요. 당신과는 협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매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아요. 되게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은 너무 높네요. 안 맞아요. 그럼 얼마가 적정한데요? 얘기를 안 해주거나 내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가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좀 알아서 거르는 게 맞고 대신에 2가지 선택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비용이 높아서 못하겠어요. 그럼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정당한 비용을 좀 받고 내가 들인 시간에 정당한 비용을 받고 협업을 하고 싶다. 그 사람을 기다려 라고 하면서 내 실력을 점점 더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키워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 이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일은 너무 매력적이야. 꼭 하고 싶어. 내 포트폴리오에라도 넣고 싶어. 이 협업이 좀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로 올려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단가를 낮춰서라도 성공 확률을 높이기. 50만원이라는 게 결코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절반도 되고 5분의 2, 20만원도 되고 10만원은 개인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본인이 전략적으로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일감을 따내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50만원으로 계속 제한만 하다가 다 안 돼. 이유도 안 알려줘. 다 까였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50만원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요. 이럴 때는 단가를 좀 낮춰서 내가 먹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지? 라는 거를 좀 시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매번 변경점이 없는 게 아니라 변수가 항상 존재하죠. 요청하는 고객사가 같지 않고 안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매번 그러면 30만원으로 제한해서 성공 확률을 잰다. 이런 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았던 기회들을 골고루 활용해 보는 거죠. 정확하게 이거면 된다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거꾸로 이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작업하기에 제 작업 프로세스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50만원 정도를 받고 싶은데 너무 욕심이 나서 광고주님과 작업하는 건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의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꼭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30만원도 좀 부담이 되시면 거꾸로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오픈 마인드로 좀 제안을 해서 어떻게든 일감을 따보고 이 정도 고객사에
이 정도 비용이 됐구나 라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에 광고주 그리고 협업하는 콘텐츠의 내용도 변수긴 하지만 나 스스로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변수는 무엇일까요? 내 계정을 팔로우 해주고 계시는 팔로워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계정의 규모가 커지는 게 변수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내 그림 실력, 나의 스토리텔링 실력,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반응하는 콘텐츠를 하나 둘 쌓아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용을 올릴 수 있으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변수,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 힘을 줄 수 있는 것, 힘을 빼야만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저울질 해가면서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 작가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성사가 잘 되어도 그것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어느 작가분이 하셨어요. 오히려 내가 내 몸값을 깎고 있는 거라.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점프업 하고 싶을 때는 평소 내가 50만 원으로 10건 중에 한 7, 8건이 잡혔다 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60이든 70이든 살짝 높여서라도 제한해보고 실패하면 아직 아닌가?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만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피곤하긴 하지만 이만큼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 파트 쭉 말씀드렸는데 세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50만 원을 최저 기준으로 세우되 정말 탐난다, 해보고 싶다 라는 일이라면, 혹은 일이 탐나지 않아도 처음 들어온 외주인데, 혹은 몇 번째 내가 물을 먹고 있는데 이건 내가 한번 따보자, 성공 경험이 탐난다 라는 분이라면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춰서라도 일감을 따내는 경험을 해보자.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규모에 따라서도 단가 달라진다. 50만 원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실제로 50만 원보다 높게 제한해서 성사된 경험도 많기 때문에 50만 원만 받아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 팔로워가 낮은데도 더 높이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나는 어떤 콘텐츠를 잘 만드나, 이런 걸 가지고 공략을 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 승률 계산하면서 지금 내 계정에 맞는 적정 단가 꼭 찾아보세요. 그 분야가 나한테, 이 업계에서 나한테 돈을 많이 쓴다 라고 하면 그 업계에 꼭 맞는 콘텐츠만 계속 많이 만들면 수익화는 걱정이 없겠죠. 시즌에 맞춰서 매주 한번 싹 받고 작업하고 다음 시즌 준비하면서 내 콘텐츠 쌓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순환입니까? 이렇게 두 번째 파트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마지막 파트가 남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던 파트거든요. 외주 작업 팁 모음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한 12페이지 정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제발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즐거운 작업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